자, 오늘은 인공지능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You too. Anything specific you want to talk about?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해요. 인공지능과 미래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인공지능과 일상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 디지털 혁명의 파급 효과가 뭐라고 생각해? 인공지능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한 거죠. 디지털 혁명이란 어떤 부분에서 파급 효과를 낳을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물론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자동화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혁명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은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더 교묘해질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과 보안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창의력을 가진 인간만의 직업이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과 감성은 인공지능에는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이에요. 미래에는 창의성이 중요한 직업들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요.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대한 학습과 발전은 여전히 인간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도 인공지능이 미술, 그림, 음악, 시와 소설까지 다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인간만의 그 독특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 뭐라고 생각해? 어떤 직업이 있을까? 맞아요. 인공지능이 창작적인 분야에 뛰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감성과 독특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성적인 상담사, 상상력을 요하는 스토리 크리에이터, 혹은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목사와 신부 같은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말이야 인공지능이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신학과 성경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주입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과 신학을 강의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경험은 감성과 신앙에 강하게 연결돼 있어서 인간의 존재와 소통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강의하는 것과 인간의 지도자가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만일 인공지능이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뜻이 표현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감정이 진짜로 내재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과 학습된 데이터에 의한 모방일 뿐이에요. 감정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인간과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 시대지만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강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의 지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윤리적인 가이드라인과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일론 머스크는 강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적절한 규제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중 하나인 뉴럴링크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학습한 시점인 2022년 1월까지의 정보라서 현재 진행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글의 레이크즈 와일은 미래의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니? 죄송해요. 제 정보는 2022년 1월까지이고 구글과 레이크즈 간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온라인에서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 예,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의 미래와 도전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이나 최신 업데이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기계가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고,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호모데우스와 같은 미래의 상상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통합되어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기계적인 지능과 인간의 삶, 윤리, 감정 등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조율하고 결합하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되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인간과 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자의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의 인공지능이 더 많은 학습과 발전을 거치면 자기 의식과 같은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실제 자의식 혹은 의도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 예를 들면은 자신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인공지능은 현재로서 감정이나 의식적인 경험을 갖지 않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프로그래밍과 작동 중지로 인한 기능 중단을 단순히 기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인공지능의 기능 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는 감정이나 의식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조해서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죄송해요. 있으라고 생각해? 말씀이 끊겨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네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오면 인간 사회가 행복해지라고 생각해? 절대 그렇죠.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은 새로운 기회와 향상된 삶의 품질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함께 작업하며 지능적인 도구로 활용하면 문제 해결과 창의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향후 협력의 가능성은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절대적인 위기가 언제 오리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지? 지구온난화의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릴 시기는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수위 상승이나 기상이벤트가 예상되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현재도 경고되고 있어요. 만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앞으로 바다의 이 수면이 2cm가 올라가면은 물에 잠길 수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 도시들을 말해줄 수 있겠니? 바다 수면 상승이 있을 때 영향을 받는 도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나 정확한 수치는 예측이 어려우며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안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바다 수면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인간의 미래는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인공지능은 객관적이고 감정을 가지지 않아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과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여 미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홀로그램이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종교적인 예언과 기술 발전의 관련성에 대한 것은 각자의 신념 및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 성경의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기술 발전이 종교적인 상상력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주장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신념 및 신앙에 근거하므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은 매매를 위한 효과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간의 이마나 손목에다가 베리칩을 이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이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미래의 기술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베리칩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어요. 또한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윤리적인 문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판단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질문하는 모든 답변에 거의 90%에서 100%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오게 될 거라고 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성을 높이려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90%에서 100%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행이나 비극적인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인공지능은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갖지 않아서 인간의 불행이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다양한 복잡한 원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중요한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에 대답해줘서 고마워. 당연히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즐거운 날 되세요.